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메가스터디 퀘스트를 통해서 중앙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탐구해 봅시다. 인문 사회 계열과 경영 경제 계열은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접수를 9월 9일부터 하니까 그때 접수하고 나면 자연 계열은 22일 토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공과대학이 시험을 치고요. 23일 일요일에 인문계열이 시험을 칩니다. 23일 일요일 수능 치고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수능 치고 한번 준비하면 돼요. 그 전에 기초과정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럼 경영 경제 계열은 경제 응용 통계, 광고 홍보학, 국제물류, 경영학부 전체가 오전 10시에 시험을 봅니다. 입실 시간은 3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되고요.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죠. 자, 그리고 2교시는 오후에 시험을 보는 인문계열이 있죠.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부터 시작했어요. 뭐 영어, 영문, 철학, 역사학과, 사회과학 계열이죠. 요거 잘 보세요.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공공인재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요거 전부 다 뭐예요? 인문입니다. 사범대학도 당연히 인문이고 간호학과를 인문으로 시험 칩니다. 여기는 수리 논술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수리 논술 없어요. 그럼 1번, 2번, 3번 있으면요. 요게 앞에 경영 경제가 1, 2번이 똑같아요. 3번이 수리 논술 나오는데 주로 확통에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자,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는 동국대하고 중앙대, 그리고 이제 한양대, 그 세 개 대학 빼놓고는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비교과, 출결 점수가 들어가는 곳은 중앙대하고 동국대, 그리고 한양대가 출결을 카운트하죠. 이렇게 그 외에는 출결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를 반영하는 몇몇 대학들이 있죠. 물론 논술 100%인 대학도 한 13개 정도 됩니다. 동점자는 인문논술 또는 자연논술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논술 전형이니까 그렇게 뽑겠다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전체가 3합 6인데요. 탕구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국, 수, 영, 탐이 있으면 탕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3합 6을 만들어야 되니 국어가 3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고 탕구가 2등급이면 이게 3합 7이라서 떨어질 것 같지만 영어를 특별히 요거 1, 2등급은 합쳐서 그냥 1등급이든 2등급이든 1등급으로 카운트 해주니까 여기 3합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합 6이 돼서 되고요. 내가 국어를 잘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 탕구를 하나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3합 7이 되더라도 3합 6으로 카운트가 되죠. 자, 그래서 국어는 3, 4등급 나와도 탕구나 영어를 잘 하면 논술 전형을 뚫을 수 있는 게 중앙대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이 국어를 못한다 그랬을 때요, 수학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도 있죠. 요 상경계열 이야기죠. 그거는 자, 상경계열 학생들이 이제 수리 논술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수학 3등급은 돼야 수리 논술 잘 풀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상위 5개의 과목의 환산 점수를 활용합니다. 자, 전체가 아니고요. 상위 5개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등급 받더라도 내신 등급이 6등급인데 요 상위 5개의 과목으로 환산하면 뭐 4.9등급이나 5.1등급이나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출결에 대해서는 요게 뭐냐면 미인정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병결은 아니고요. 그건 인정 결석이니까 무단 결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뽑는 인원수를 보면 인문계열에 뭐 6명, 10명 이렇게 쭉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에 도시기획학과 6명, 미디어 10명, 그리고 경제학부 11명, 자, 응용통계 6명, 국제물류 6명, 경영학과 54명, 많이 뽑네요. 간호학과 13명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여기가 경영경제, 여기가 이제 수리논술 한 문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인문논술입니다. 자, 이건 자연과학 계열이고요. 자, 언어논술 세 문항을 뽑는데 1번, 2번이 40점, 40점. 요게 이제 3번 문항이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문항이에요. 1번, 2번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 계열 학생들은 인문 사회 기출 문제 1, 2번 보시고요. 인문 사회 학생들도 경영 경제 1, 2번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자, 일단 국어 교과에서 나오는 제시문들 그리고 사회 교과, 즉 사탐 제시문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 특색 있는 게 1번 문제가 소설이 나와요. 소설. 그래서 국어 교과 점수가 1번 문제가 40점. 근데 1번 문제가 어려워요. 그냥. 그다음에 3번의 수리 논술, 상경계열 수리 논술은 수학, 수원, 수투, 확통까지 나옵니다.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과 연필을 사용하지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사용해야 되는지는 감이 오죠. 자, 이제 시험 시간 30분 전에 답안지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한 문장 옮겨 쓰면 최대 5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 됩니다. 원고지 형식이니까. 다만 수리 논술은 숫자, 수식, 표 있죠. 이런 거는 예외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시문들은 교과서에서 봤던 거, 그 다음에 EBS 지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다 봤던 거 나옵니다. 특히 문학 작품은 익숙한 거 나옵니다. 통계 자료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시문 개수는 뭐 1번 해결하는데 제시문 4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2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시문은 한 4개, 3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시문 3개, 총 제시문 개수가 제법 많죠. 이렇게 10개에서 11개 제시문이 나옵니다. 다음에 주로 2번 문제는 대안제시 나옵니다. 3번 문제는 비교 대안제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계열 공통이라서 분류 요약, 일단 요약이죠. 요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학적인 것이라서 상징적인 단어를 뽑아내는 게 어렵다. 이거 연습 잘해야 된다. 2번은 설명,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대안이 여러분이 막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잘 읽으면 유비 추론해서 풀 수 있다. 또는 인과 추론으로 풀 수 있다. 다음 3번 문제 비교, 가끔 대안 제시. 비교 대안 제시. 3번 경영 경제는 수학 교과서 기본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회나 경제 관련 상황을 적용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 언어 논술 대비할 때요. 1번에서 서론 쓸 때 공통 주제 잡아내고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돼요. 550자 안에. 그래서 이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 패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르쳐준 대로 쓰세요. 공통 주제인 서론 쓰고요. 본론 8문장 쓰고 결론을 딱 한 문장 내지 2문장을 때리면 됩니다.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1번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데 문학이 어렵고 키워드 잡아내는 게 어려울 뿐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정형화된 대로 연습하면 된다.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기출문제 많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 제시는 제시문에 나온 있는 관점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상황에 유비 추론해서 유추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형, 설명형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대안 제시 같이 비교 대안 제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이제 문제 해결, 대안 제시 같은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즉 답안지 서술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독해력 중요하고요. 중앙대는 문학이니까 상징 읽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1번 문제 시간 많이 소요되니까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뭐 2번, 3번부터 먼저 풀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는 득점이 돼 있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감점 체제입니다. 글자 수 위반하면 감점,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틀리면 감점, 제시문 그대로 쓰면 감점. 내용적인 측면은 득점하는 거예요. 본론을 제대로 쓰면 뭐 32점, 서론, 본론, 결론 형태면 3점, 결론에 있는 키워드 맞추면 5점, 이렇게 해서 1번이 40점, 이런 식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득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패턴 보면요. 인문사회 1번, 2번과 경영경제 계열의 1번, 2번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같이 연습하세요. 자, 이제 24년 기출문제도요. 인문사회가 경영경제 1번, 2번 패턴이 똑같다.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수리논술 보면 주로 이제 요 표준 정규 분포, 확통 나오는, 확률 나오는 문제였죠. 확통에서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각 대학의 기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볼 텐데요. 요거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중앙대는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체제 맞추고 해도 된다고요. 그 대신에 다른 대학 준비하면서 기초 과정을 충분히 익힌다면 됩니다. 중앙대 지금 준비 안 해도 된다. 수능 치고 준비해도 된다. 일주일 동안 몰입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박기호 선생님입니다.